제각기 저마다의 꽃을 피우며 성장하는 기업들. 규모와 상관없이 이러한 기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효율화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화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중소기업 경영 효율화의 핵심은 경정 청구, 증여 스텝업, 상속 스텝업, 세무진단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이번에 퇴직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며 소득세 실질세율이 낮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미부과되기 때문에 절세 부분에 있어 톡톡한 몫을 해낼 수 있는데요. 단 퇴직금에는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수령 한도가 정해져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지급금의 정리도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을 시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부담, 인정이자 미지급분에 대한 소득세 부담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적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더 이상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한편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자기주식 제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012년 4월 이후 상법에 의해 비상장 기업도 직전 연도 말 배당 가능 이익을 한도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소강 목적이 아닌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다음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낮으며 따라서 이를 통해 주주이익금 환원, 가지급금 상환, 경영권 분쟁이 있는 주주의 주식 매입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가치는 현재 시가에 의해 평가되나 비상장 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 시가 확인이 어려워 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데요. 보충적 평가 방법 역시 경우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때 주식 가치 평가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죠. 또한 정관 규정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핵심인데요.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상법과 세법을 검토하여 정관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변경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때 체크해볼 중요한 사항들은 임원의 보수 규정은 적정한지, 상대적 기재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기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는 잘 쓰여 있는지 등이 될 수 있고, 정관의 변경은 법적으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해 가능하므로 이 점 또한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명의신탁 주식을 활용해 볼까요? 명의신탁 주식이란 실제 소유자와 주주 명부상 주주의 명의가 다른 주식을 일컫는 것으로,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세 과세, 가업상속 공제 불가, 재산권 다툼 우려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반드시 회수해야 하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기업이 많아 이 역시 전문가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히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손꼽힙니다. 그런가 하면 영업권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세법상 매매 과정에서의 영업권만 인정되며 대표적으로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 M&A 등의 과정에서 이러한 영업권이 발생하죠. 영업권 매매는 매도자에게는 60%의 필요 경비 인정, 매수자에게는 법인세 절감 등의 절세 효과를 가져오기에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꼭 고려해 보아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경영 효율화의 핵심, 법인 전환은 대표자가 개인 사업체를 별도의 법인격으로 독립시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소득세 절세, 성실신도 제도 회피, 대외신용도 제고 등의 핵심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현물 출자 방식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법인 전환의 경우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니만큼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선 임원 유족 보상금 규정 역시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임원 유족 보상금의 규정이란 근무기간 중 임원이 사망할 경우 해당 임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이는 유가족의 생계지원과 상속세 납세재원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고, 업무상 유고 시 법인세 법상 비용 처리, 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무상 장점을 취할 수 있어 깊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알아보는 중소기업의 필수 노무제도. 중소기업의 필수 노무제도는 5인 미만, 5인, 10인,
30인, 5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위반 시 징역과 벌금 등의 처벌이 있으므로 주요 사항들을 잘 체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는 법인의 소득 분산을 알아볼까요? 절세의 기본 원칙이 분산이니만큼 소득 분산을 잘해야만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소득 분산은 소득 종류의 분산, 소득 명의의 분산, 소득 귀속 시기의 분산 등으로 나뉘기에 모든 경우를 잘 살펴보고 영업 외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가업의 상속, 승계에 있어서도 알아둘 점이 많은데요. 먼저 가업 상속 공제는 가업 요건 충족 시 가업 상속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가업 상속 재산의 100%가 공제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고 세세한 적용 요건이 정해져 있어 꼼꼼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의 경우 가업 요건 충족 후 경영자가 생전에 미리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사전 증여 합산을 배제하고 일반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즉,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함을 뜻하며 가업자산 상당액에서 10억 원을 공제 후 과세 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역시 가업 상속과 동일하게 적용 요건이 있어 숙지가 필요하며 두 경우 모두 사전 검토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중요함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밖에 비상근 가족 임원의 보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비상근 가족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 시 세무상 비용 처리 부인 가능성이 높아 손금 불산입이 되는 경우와 손금 산입이 되는 경우를 잘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직무발명 보상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 및 소유할 때 종업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이를 기업의 고용계약서, 근무 규정 등에 적용해 사내에 공표하는 일련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명자, 기업 간의 분쟁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며 양측이 모두 비과세 근로소득, 비용 처리 및 세액공제 등의 장점을 얻어갈 수 있어 큰 이점을 갖고 있죠. 마지막으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혜택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면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고 그 밖에도 연구개발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점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과 제도로 이끌어낼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화. 이론은 알겠지만 실전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경험과 노하우가 가득한 전문기업과 함께해보세요. 여러분의 성장의 길잡이가 될 전문기업 메가인포 경영자문그룹입니다.